추정 60분 모두가 자식의 폰과 싸우고 있다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어른인 나도 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호주나 유럽처럼 청소년 휴대폰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길 원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스마트폰을 아예 없애려 해도 학교 숙제, 반 공지사항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게 문제이기도 한데요. 한때 스마트폰 숏폼과 게임에 푹 빠져 잠시도 집중하지 못하던 제 아이는 휴대폰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스크린 타임 같은 걸로 제한을 두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 그만둬야 할 때를 알고 휴대폰을 끈 후 공부를 시작하죠.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도 다 보지만 깊이 빠져들면 스스로의 인생에 해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자제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 때 휴대폰 중독에 빠져서 저도 정말 고민되고 스트레스 받았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계속 실천했더니 중학교 가면서 아빠, 나는 게임보다 학교에서 멋있는 내가 되는 게 훨씬 기분 좋아 라고 말하게 되었죠. 그렇게 현실 세계에서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아이는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경쟁률이 높은 특목고에 합격하였습니다. 요즘 특목고 별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던데요. 저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걸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폰 중독으로 잠시도 집중 못하던 아이가 스스로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열심히 노력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걸 말씀드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이런 방법이 좋다라고 하면 이 영상 바로 끄고 나가셨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뇌 리셋 방법을 따라만 하시면요. 폰 중독에 빠져서 공부, 운동 등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활동은 잠시도 집중 못했던 아이라도 내일부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폰 잡고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끝없이 내리다 보니 2시간 훌쩍 지나간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부터 뇌를 자극에 노출시키면 하루 종일 집중을 못하고 생산적인 일은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매일 겪고 있는 일상이죠. 문제는 우리의 뇌가 수년간 이런 즉각적인 만족감에 길들여져 왔다는 거예요. 짧은 영상을 계속 넘기면서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다음 영상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마치 카지노 슬롯 머신을 당길 때 생기는 심리와 똑같죠. 우리 뇌는 예측 불가능한 즐거움이 생길 때 엄청난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땡약 중독과 같은 원리라고 해요. 그런데 추적 60분에서 밝힌 것처럼 24시간 만에 뇌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고 말하는 영상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수년간 반복된 나쁜 도파민 중독을 회복하고 충동 조절 능력을 되찾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당장 산속으로 들어가서 평생 SNS를 안 보고 살 수는 없겠죠. SNS를 하더라도 우리 뇌가 스스로 멈추는 통제권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제 아이가 평소 숏폼을 좋아하지만 시험 기간에는 휴대폰을 끄고 생활하는 것처럼요. 몇 년간 숏폼 영상이나 게임에 중독된 아이에게 단순히 폰 하지마 라고 다그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충동을 이길 환경을 세팅해 주어야 하는데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4단계 행동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잠깐 멈추고 캡처를 하시거나 메모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째, 모든 알림 끄기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이메일, 이벤트, SNS 알림을 모두 끄세요. 무언가 알림이 와서 폰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앱을 확인하는 습관을 아이에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부모님의 전화번호만 예외로 설정해 두면 긴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죠. 둘째, 기기 사용 시간 제한 설정입니다. 특정 시간이 되면 앱이 자동으로 잠겨지는 기능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저녁 7시부터는 폰, 패드, 컴퓨터의 앱이 동시에 차단되게 하는 거죠. 이 간단한 설정만으로 밤에 뇌가 쉴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장벽이 생깁니다. 셋째, 폰 화면을 흑백으로 바꾸세요. 간단하지만 의외로 강력한 팁입니다. 유튜브 등 SNS 앱의 이모티콘은
우리 눈에 마치 선물처럼 보이도록 자극적이고 화려한 디자인이죠. 화면을 흑백으로 바꾸면 폰이 지루하고 못생겨집니다. 시각적 매력이 떨어지면 무의식적으로 앱을 누를 확률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넷째, 도파민을 카지노처럼 만들어내는 앱들, 특히 틱톡, 인스타그램 등 숏폼 위주의 앱은 바로 삭제하세요. 의지력으로 이겨내겠다는 생각은 분의 본능을 무시하는 오만입니다. 당장 폰에서 지우는 게 현실적 해결 방법입니다. 이렇게 환경을 바꾸면 아이는 불안해하고 지루해하고 짜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폰이 없으면 미칠 것 같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지루한 시간은 우리 뇌가 회복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심심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이는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주변 사람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시작하게 되죠. 아이가 지루하다고 투정 부릴 때 폰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 지루함을 온전히 느끼도록 부모님이 함께 지루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휴대폰 보지 말라고 하면서 부모님은 방에서 잡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이의 폰 중독을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 있거든요. 옛말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근거 없는 속담이 아니라는 걸 뇌과학에서 밝혀냈어요.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네이선 폭스 교수 연구팀은 부모의 행동이 아이의 거울 누령계를 자극해서 직접적인 모방으로 이어지는 걸 입증하였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아기에게 엄마가 다양한 얼굴 표정을 지어 보이고 이후 생후 9개월이 되었을 때 아기의 뇌파를 측정했죠. 엄마가 지었던 표정을 시간이 지나서 아기가 다시 관찰할 때 운동 영역의 뉴로리듬, 뇌파가 강하게 활성화되었어요. 이 연구 결과로 부모가 아이 앞에서 보여준 반복적인 행동이 아이의 거울 뉴런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의 행동을 단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뇌 속에서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반응한다는 게 확인된 거죠. 따라서 우리 아이가 폰 중독을 이겨내고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폰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폰 사용을 막는 걸로 끝나면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SNS, 게임으로 채우던 나쁜 도파민을 TV 혹은 음악 듣기로 대체하는 것도 결국 다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도파민으로 빈 자리를 채워주셔야 나쁜 도파민의 유혹이 다시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 아이가 특목고 진학이라는 현실의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죠. 첫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신체 활동입니다. 아이들은 배우지 않아도 엄마의 모유를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존에 관련된 행동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죠. 지금 눈앞에 있는 어른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일관되지 않는 훈육 메시지를 전하고 부모는 폰 보면서 아이에게 못하게 했다면 아이는 잠재의식 수준에서 부모를 의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부모님이 아이에게 좋은 의도로 함께 운동하자고 해도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사람이 아이가 생존을 의탁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직한 어른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운동 수업을 할 때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받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제가 코칭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가 부모님에 대한 신뢰와 라포를 다시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운동은 단기적으로 두뇌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방출하여 뇌의 보상회로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에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먼저 아이와 신뢰를 쌓고 나서 함께 운동한다면 지금 걱정하시는 대부분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일기 쓰기입니다. 빈 종이에 자기 생각을 적어 내려가면 아이들은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마음 정화를 경험합니다. 자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고 스마트폰 없이 지내는 과정이 어떤지 기록하게 해보세요. 세 번째는 자연 속에서 지루해지기입니다. 한 번씩 아이와 함께 폰을 집에 두고 공원에 나가
종이책을 읽거나 멍을 때려보세요. 화면 속에 갇혀있을 땐 보이지 않던 나무, 바람, 풀냄새가 느껴지면서 머릿속을 산만하게 만들었던 많은 것들이 마법처럼 사라질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좋은 도파민을 채우면 폰 중독에 빠져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의 진짜 열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제 아이는 그 열정이 현실 세계에서의 멋진 나로 발현되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죠. 강압적으로 아이의 스마트폰을 뺏으면 감정 싸움으로 인해 라포만 깨질 뿐입니다. 결국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뿐이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뇌가 좋은 도파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리셋해 주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누적 판매 1000만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의지는 환경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한 달만 오늘 말씀드린 디지털 디톡스를 아이와 함께 실천해 보세요. 어떤 점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이 스스로 알게 되고 두뇌가 더 튼튼해질 겁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폰과 멀어지며 맑아진 뇌 상태를 만들었다면 이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스스로 공부하는 힘으로 레벨업 시킬 수 있을까요? 제 아이를 책상 앞에 스스로 앉게 만든 미국 최신 뇌과학 비법, 외부 마감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에서 이어 설명드릴게요.